진짜 전문가를 찾는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미국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최소 3차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이제 금리 인하를 고려할 시기라고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의 사이클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로 인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늘어났고요. 이로 인해 양시장 오늘 붉게 물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시장 1.3% 넘게 상승하면서 2,543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장이 연출이 되면서 코스피 200이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유가증권시장은 9월 21일 개파락 구간을 시원하게 메꿔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1.2%가량 오릅니다. 840선 내외에서 시원한 상승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중 원달러 환율이 20원 가까이 급락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조 이상을 개인이 던지고 있는데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다 소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오늘 기관은 5거래일째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6,200억 원 가까이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5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전자, 대형주를 중심으로 메이저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던지고 있습니다. 2,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이 조금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제조와 제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단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수급적인 부분은 끝까지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비둘기적인 연준의 기조로 인해서 오늘 기술주와 성장주들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이 선언됐다고 하는데요.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7,000선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금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까지 그 훈풍이 이어지면서 카카오 같은 경우 6%, 네이버도 4% 이상 오르면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매기세가 쏟아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지금 다소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00조가 넘어서면서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증시의 훈풍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리 부담이 조금 더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들썩였습니다. 썬런 같은 경우에는 무려 19% 이상의 상승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특히 세아윈드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국영 전력회사가 발주한 세계 최대 수준의 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1조 4,900억가량의 하부 구조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아 제강지주 12% 두 자릿대 강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최근 유전자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죠. 관련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FDA가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한 치료를 허가하면서 이로 인해 관련 모멘텀으로 들썩이고 있는 건데요. 툴젠 같은 경우에는 11%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젠 역시나 5% 이상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유전자 치료제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도래하는 금리 인하 시기 또 예상치 못한 연준의 피벗 가능성으로 우리 시장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과연 산타 랠리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주식 빅리그와 함께 알아가 보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빅리그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레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아나운서님. 네. 우리 아나운서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 네. 아나운서님하고 방송에 뭔가 컨디션이 좋았는데 네. 월요일 날 우리 아나운서님 안 계시고 뭐 다른 분하고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잘 됐지만 그래도 네.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한 주 같이 시작했어 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안색은 더 좋아 보이시던데요. 그래요. 저 오늘 메이크업 못했는데 메이크업 못해도 얼굴이 좀 좋아 보입니까, 아나운서님? 네, 너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나운서님. 요즘은 좀 피부 관리를 좀 받고 있거든요. 오. 근데 피부 관리는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종목들이 올라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피부과 안 가더라도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날 인사드리고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느낌입니다. 레드 장준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뭐 괜찮은 상황이죠. 뭐 어차피 금리 인하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동안 형성이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저번 주 고용지표가 상회가 나왔는데도 이 금리에 대해서 매판적인 발언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은 모두 다 예측을 깨고 어제 파월 의장이 비둘기 같은 희망 한마디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나스닥 다우, 그다음에 S&P 500이 계속 최고점을 찍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아나운서님, 네. 나는 어제 밤에 이 파월 의장이 새벽 3시 전까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테슬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 테슬라가 막 3% 이상 빠지더라고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파월 의장이 나오면서 연설을 하다 보니까 이 테슬라하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또다시 말아서 올리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 파월 의장의 힘이 크구나.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술주들이 호재가 있어서 상승하는 게 아닌 금리 네. 인하 때문에 상승되는 거고 네. 다음 주에 또 기술주들이 개별 호재가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약간 좀 걱정이긴 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좀 2차 전지를 한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풀이할 테니까 여러분들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레드 전문가와 함께 힘찬 시간, 알찬 한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방송 중에 열려 있습니다. 레드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시장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역시나 미증시 훈풍 받아서 상승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탄력이 엄청나게 약한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그동안 금리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는 어느 정도 선반영 됐다고 보고 있어요. 네. 선반영이 돼가지고 지수도 다 올라간 거니까요. 대신 주가가 선반영이 있으면 또 선 차익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깔린 상황이고 중간에 차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상승분에 대해서는 조정은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코로나 터졌을 때 주식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완전히 금리가 제로였어요. 제로였는데 이번에는 금리가 제로가 아닌 인하잖아요. 고금리에서 인하가 돼봤자 1% 아니면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고금리는 5% 이상이고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5% 정도로 금리 인하를 내린다고 하면은 그때는 뭐 저도 자신 있게 삼성이 그래도 10만 원 갈 수가 있겠네요. 뭐 이런 말인 정도는 저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금리가 모두 다 제로로 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에서 고금리 5.60에서 1% 정도만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 기대감에 뭐 그동안 현금 갖고 있는 거를 시장 반등한다고 해가지고 취해가지고 종목을 이것저것 주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금리 인하는 이제는 시장의 기술적 반등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주들의 호재성이 있어야 이 시장의 반등을 이어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약간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이 약간 탄력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술주의 호재가 없어서인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까지 미증시는 고점 갔는데 국내 증시는 땅구만 봤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올라가봤자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나 엔비디아 덕분에 올라간 거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 미국이 따라가지고 그냥 우량주 위주로만 올라갔던 거고 근데 여러분들 내가 기가 막힌 거 하나 찾아봤잖아. 보물대진 같은 거 찾아왔어요.
안 선생님, 네. 제가 진짜 보물단지 같은 거 찾아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히든 종목 통해서 2차 전지가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알려드리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투자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맨날 들어보신대.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왜 저렇게 자신만만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 다 틀리실 거니 다 제 말대로 예측이 되실 거니 궁금하신 분들은 넌투방에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드 전문가와 함께하는 오늘 이 1시간 알찬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시고요. 전문가님과 방송 끝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고 방송 함께 해주신 다음에 방송 끝나면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시장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고 있고요. 히든 종목 공개는 방송 끝나고 노란톡에서 먼저 공개가 되고요. 방송에는 그 전 방송에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난 방송 때는 또 어떠한 히든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종목명이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레드 전문가의 히든 종목은 FST입니다. 네, FST 반도체 관련 기업인데요. FST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월요일날 FST 종목을 갖고 왔지 않았나요, 선생님?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였고, 맞아요. 노광 장비였고, 그리고 이 네덜란드 반도체에서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세척 공정 장비를 해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의 ASAM 거기 반도체 회사에 들린다는 하에 그 기대감을 갖고 온 종목이 FST였습니다. 네. FST였고 이 FST는 제가 월요일날 방송하고 나서부터는 이 목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1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은 당연히 차익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강하게 갭상승 5회 동안 들고 있으세요. 이런 종목도 아닌 단기 스윙으로 여러분들이 10% 정도 수익은 창출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 타이밍 때는 아마 어느 정도 약간 좀 최근에 삼성 반도체하고 하이닉스가 많이 고점을 올라갔잖아요. 52주 최고점을 올라갔잖아요. 그 정도에서 좀 조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수익이 있을 때 정리하시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FST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신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스캔 잘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든 종목 역시나 심사숙고해서 골라오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레드 전문가님과 이번에는 레드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특별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전문가님 LNF 지금 8%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3일 동안은 정말 LNF가 진짜 네. 동화책에서 나오는 미운 오디 새끼 같은 종목이었거든요. 네. 아, 여러분들 욕한 거 아니에요. 책 동화입니다. 네. 어쨌든 이 미운 오디 새끼 같은 종목이었는데 3일 동안 네. 제가 한 달 반 동안 엄청나게 이것만 봤어요. 한 의무만 봤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매번 방송할 때마다 이 NNF 연관돼서 갖고 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우리 우리 동네 바보형도 내가 맨 처음에 들어가고 할 때는 들어가지 않다가 상승하다가 또 3위점 하락식이 될 때부터 그때 들어가가지고 네. 그날 이후부터 전화가 와요.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형님 내가 그 2주 전, 한 달 반 전부터 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했는데도 이제 또 주가가 올라가니까 또 카톡으로 고맙다. 네. 고맙다. 그런 위주로 오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NNF는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한 달 반 전부터 계속 알려드렸고요. 저희는 이걸로 14만 3천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방송 한 달 반 전부터 했어요. 제가 거짓말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추가적인 근거가 더더욱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하는 언론들에 의해서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NNF하고 연관된 수산화 리튬 이 관련주를 통해 가지고 모든 걸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드론 리튬이 왜 상승하는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하이드론 리튬이 왜 갑자기 갭상승하고 있을까요? 어제 제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은 어제 제가 저녁 10시인가 8시까지 제가 브리핑을 다 해드렸어요. 브리핑을 미리 다 해드렸어요. 하이드론 리튬이 오늘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해드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땐 금리 인하 때문에 상승하는 것 같다고? 아니지. 금리 인하 때문에 상승이 됐다고 하면 에코프로가 지금 상승했는데 에코프로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구조가 되었는지 그 부분은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드 전문가와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최대한 알찬 시간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조금 더 정돈된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 궁금하다. 전문가님과 질문도 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여기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스캔 잘 안 되시거나 인식 안 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 열려 있는데요.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러면 2차 전지 관련 모멘텀 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네, 한번 해보시죠, 한 선생님. 아이고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유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NNF 끝까지 이 소재로 가가지고 2차 전지가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면서 지겹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왜 2차 전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테슬라는 내용은 빠집니다. 테슬라 요즘 말 많아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빼고 NNF만의 호재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수산화 리튬이 왜 연관이 돼 있는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다음 장면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뿅! 일단은 지금 현재 파워 의장 땡큐입니다. 현재 금전적인 요소 부분을 비두기적인 발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요즘 길거리에 가면 여러분들 비두기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 이쁘다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야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이 더 생길 수가 있는 맹신이라도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형성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상승했지만은 나스닥 기술주는 평범하죠. 나스닥에 1.70 이상 올라갔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다 기술주들이 호재가 있어서 상승하는 게 아닌 금리 인하 기대감에 파워 의장 말 한마디에 상승한 것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깔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는 언제쯤 시작하느냐 그게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이제까지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어느 정도 고점은 올라갔기 때문에 또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 역시 바로 다음 장면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저번 주 금요일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분위기? 네. 대주주 조건이 30억 이상 뭐 이렇게 되면 네, 맞아요. 이 대주주들이 이제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으니까 물량을 안 던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만 너무 지금 타이밍에서 양도세 처해가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뭐 금리 인하 기대감에 뭐 그거 하나도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폭발적인 매수세가 나올 수가 있었을 텐데 정말 이 부분은 되게 아쉽습니다. 이게 사실 저번 주 금요일날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이 종목들이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확정적인 요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갭 상승을 못 보여줬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 처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이 처해가 되면서 갑자기 수요일날 피크를 맞았어요. 추경호 경제부 장관이 여기에 따라서 아직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하면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어제 2차 전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주주들만 매도세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큰 투자, 이제 큰 손이라고 하죠. 큰 손인 분들이 10억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제일 많이 투자하는 데가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꼭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이제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큰 손들이 또 물량을 세금 회피하려고 던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하락이 될 수가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이 섹터들이 빠진다고 하면은 대주주들 의해서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수 역시 빠지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하에 뭐 소맥처럼 이렇게 막 드셔가지고 상승에 취하지 마시고요. 상승에 취해가지고 현금 다 쓰지 마시고요. 일정한 현금을 유지하면서 관망하는 자세를 가지시는 게 저는 지금 시장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금리 인하 시는 친환경 에너지가 뜬다고 이 정도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이제 이 풍력 쪽,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각 국가들이 투자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를 해야 하는데 채권 쓰기도 애매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겠죠. 근데 네. 고금리 시대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그렇죠. 부피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네. 금리도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고금리가 꺾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국마다 친환경에 대해서 네. 그린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저탄소 시대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사업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에서 고금리에서 약간 꺾이면은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 수혜주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주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도 노안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하게 된다면 친환경 관련 기업들의 사업 재개와 활성화로 인해서 관련 기업들이 상승할 것이다. 모멘텀을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 친환경 관련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 보실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뜨고요. 링크 눌러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인사 나누고 계신데 방송 끝나고 전문가님과도 인사할 수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QR코드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친환경 에너지가 뜬다고 하셨는데 오늘 또 관심 섹터는 리튬이에요. 그렇죠. 수산 리튬이 왜 연관이 되어 있는 걸까요? 이거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지금 NNF가 8% 이상 상승하고 네. 있잖아요, 교수님. 이건 아직까지 제휴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산화 리튬은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봐야 하고 네. 그리고 이 수산화 리튬이 만들어지려면 탄산 리튬이 필요해요. 네. 근데 이 탄산 리튬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쭉. 일단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일단 NNF 한 달 반 동안 계속 방송을 하면서 이 3일 동안 엄청나게 하락이 됐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 좀 미운 오디 새끼 같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3일 동안 계속 개파하게 되다가 어제는 정말 피크였어요. 어제 추경호 장관이 여기에 따라서 양도세 회피에 대해서 이제 처회를 하면서 5% 이상 개파하게 빠졌죠. 하지만 저는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다 교육해드리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 7번까지 다 소재를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인하, 중국 탄산 리튬, 그다음에 리튬이 상승하면 니켈도 상승하고 그리고 곤매도 상환의 NNF는 2위 쪽이고 그리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 그다음에 탄산 리튬에서 수산화 리튬으로 되면은 이게 내재화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양극재 소재로 이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어제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 2번만 보면 돼. 2번. 2번 빼고 나머지는 다 갖춰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2번 보시면은 중국의 탄산 리튬 연인 상한가라고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는지 다음 장면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12월 초에 리튬 가격은 바닥권이었어요. 여러분들, 바닥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4월 달에서 7월 달에 에코프로가 140만 원까지 가고 그다음에 모든 2차 전지주들이 고가로 가고 있었을 때 그때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죠. 니켈도 그렇고 코발트도 그렇고 망간도 그랬습니다. 양극재에 들어가는 원소들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원소들이 비싼 가격에 기업들이 매입을 해본 거야. 매입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고금리가 유지가 되니까 또다시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이 리튬 원자재들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진 게 12월 초에 제일 최저가였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리튬이 필요한 소재 요소는 수산화 리튬하고 그다음에 탄산 리튬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옆에 화면 한번 보실게요. 자,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국가죠. 양극재에 필요한. 근데 그 국가들이 그 자원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에서는 광물 자원을 해가지고 미국 전 세계적인 통화 기준은 딸려지만은 중국에서는 광물을 어느 정도 위안화, 이 위안화로 평범하게 기준을 잡고 이 원자재 가격 지수를 매기고 있죠. 근데 최근에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12월 8일 날 탄산 리튬이 상한가를 갔거든요. 상한가를 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에서 탄산 리튬을 갖고 와가지고 수산한 리튬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산한 리튬을 만들기 위해서는 탄산 리튬이 필요하죠. 그럼 탄산 리튬이 원자재 가격이 12월 8일 날 중국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안 오시면 난 깜짝 놀랐죠. 12월 8일 날 기사가 하나도 안 나와 있었어요. 이게 광무자원은 상한가가 10%까지가 상한가입니다. 네.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탄산 리튬이 원자재가 10%까지 올라갔는데 네. 기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저번 주 금요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어제였습니다. 옆에 보시면 리튬 탄산형 가증이 없어졌잖아요. 어제도 상한가였어요. 어제도 상한가였는데 되게 신기하죠. 왜 언론은 탄산 리튬에 대해서 10% 상한가된 거를 왜 안 썼을까요? 여러분들, 저 정말 궁금했거든요. 자, 다음 장면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뿅! 맨날 앵무새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18일 나하고 12월 8일 나하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날 탄산 리튬이 상한가 갔는데 이 기사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얀 석유 탄산 리튬 중국에서 또 그냥 수요드나 더 떨어지듯. 리튬관 반년새 반토막. 탄산 리튬 가격 2년 만에 15만 위안 밑도와. 세 번째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기사 쓴 사람은 이번 주 월요일날 쓴 사람이었어요. 되게 신기해요. 탄산 리튬이 저번 주 금요일날 상승이 되었는데 탄산 리튬 원자재가 10% 이상 상한가 갔는데 기사에서는 15만 위안 밑돈다고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공매도 상환 기간을 벌어주려고 하는 거구나. 왜? 지금 공매도 상환 기간에서 어느 정도 많이 남은 상황은 에코프로하고 NNF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기사가 만약에 뜬다고 하면은 외인들은 공매도 상황을 빨리빨리 메꿔줘야 하니까 또 이게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만들어주려고 언론에서는 기사를 안 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 거짓말하겠습니까? 올라갔어요. 중국 원자재에서 한국광무협회 홈페이지 검색하고 들어가시면은 다 나오니까 제가 어떤 얘기 하는지 다 이해되실 겁니다. 안원사님, 네. 좀 신기하죠? 네. 되게 신기해요. 이게 탄산 리튬이 10% 이상 올라갔다고 하면은 한국 기업들한테 다 좋은 거거든. LG 에너지 솔루션, 뭐 NNF, 네. 에코프로 이 기업들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탄산 리튬을 수입을 해와가지고 우리만의 수산한 리튬 내재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기사들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앵무새 마냥 주가가 떠지면 이쪽고 저쪽고 이쪽고 저쪽고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기사가 또 언젠가는 터지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난 진짜 더 어이가 없었어. 언론들이 파악을 한다고 나는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이 나트륨은 배터리 소재로 쓴다고 했는데
정말 어이없는 얘기예요. 전기자동 나트륨이 제일 무거운 원소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무거운 원소를 전기자동차에다가 탑재유 시켜가지고 양극재유 뭐 NNFPO 해가지고 한다고요? 아, 안 돼요. 전기차 금방 불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따라서 저가형 형식으로 전기차가 판매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나트륨은 진짜 무거운 소재고 이 무거운 소재로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튬하고 니켈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데 굳이 뭐 그동안 원자재 지수들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굳이 나트륨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NFP 쪽으로는 이 나트륨 쪽으로는 보지 마시고 NFP 쪽으로 수산한 리튬 쪽을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탄산 리튬이 여러분도 그거 아시죠? 주유소 유가가 어제 상승이 됐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차에 기름 넣으려고 하면은 그게 바로 반영이 안 돼요. 선무하고 현무는 주가가 반영이 되기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반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탄산 리튬에 대해서 기사가 연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탄산 리튬 일주일 동안 60% 상승, 이런 기사가 뜨면은 NNF는 더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와 연관돼 제가 오늘 갖고 온 히든 종목이 더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그랬잖아. 나는 항상 이기는 싸움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뭐 들어오시던지 마시던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산 리튬 섹터를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모멘텀을 안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3번 이렇게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장중에 그리고 방송 끝나고도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노란톡에서 지금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계신데 방송 끝나고 전문가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활짝 열려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레드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히든 종목,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난 진짜 NNF 때문에 한 달 반 동안 너무 힘들었어. 근데 이 수산은 리튬도 네. NNF하고 연관돼 있고 이 NNF에 제공하는 종목을 제가 오늘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 자, 일단 양도세? 그냥 처리하고 하세요. 뭐 양도세 처리해도 우리의 NNF는 그대로 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산한 리튬에 필요한 이 탄산 리튬이 어느 정도 급증이 되었습니다. 탄산 리튬이 이제 지금 현재까지 상한가 3번 기록을 했고요, 중국에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선물 옵션이 어느 정도 이제 기사로 반영이 돼서 국내 증시에는 이 기사가 수산한 리튬 안에 들어가는 탄산 리튬이 50% 이상 상승됐다 하면서 또 전기차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면서 이 주가를 올릴 수가 있겠죠. 아직 언론에 나오지 않았을 뿐 이 언론에는 곧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NNF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이니케입니다. 그리고 그 하이니케에 들어간 하이니케 말 그대로 뭡니까? 니케 함량을 90% 올리는 게 그게 하이니케라는 거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니케이 최저가를 떨어졌을 때 NNF는 하이니케 사업 소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니케이를 대항으로 매입을 했다는 거야. 대항으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탄산 리튬이 올라가니까 니케 값도 같이 올라가네. 그럼 NNF한테는 더 순이익이 더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에코플로하고 포스코그룹은 솔직히 좋은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엮여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주사도 좀 많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패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달 반 동안 그랬잖아요. 왜 이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추가적으로 테슬라든 양도세 처리든 뭐 떠나라고 하세요. 이 종목만의 재료가 넘치도록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리고 이 니케하고 수산한 리튬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이니케 사업 소재가 NNF죠. 그리고 이 수산한 리튬을 내재화시키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나운서님 어딘지 아세요? 아니요. NNF. NNF. 탄산 리튬을 갖고 와가지고 중국에서 갖고 와가지고 이 탄산 리튬을 내재화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수산한 리튬을 만들면은 이걸 양극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더 웃긴 건 수산화 리튬 공장을 NNF는 가지고 있어요. 네. 오. 그러니까 탄산 리튬을 가지고 와가지고 네. 갖고 오면은 지금 옛날에는 가격 하락됐던 걸 갖고 왔는데 지금은 탄산 리튬이 상한가 3번이나 갔잖아요. 네. 중국에서. 그러면은 NNF는 이 수산화 리튬 관련주가 더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와 연관돼 미에나노텍 세오니스가 지금 또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니케이 가격이 올라가면 자립도가 높여지잖아요. 중국에서 리튬 자체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탄산 리튬만 수입해오고 이 리튬을 우리가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자립도가 높여지니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법망을 피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하이니케 몸값도 상승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야 좀 아시겠어요? 한 달 반 동안 매번 설명해 드렸는데 올라가니까 또 많이 들어오신 거 봐봐 또. 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NNF 끝나지 않았어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 듣고 싶으신 분들 노안톡방에 들어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산 리튬을 내재화해서 수산 리튬까지 정말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과연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떠한 종목일까요? LNF와의 관계성과 함께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이 오늘 공개되진 않습니다.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방송 끝나고 노란톡에서 공개가 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 뜨는데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열려 있는데요.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뭐 보시죠. 네. NNF, 진정하세요, 전문가님. 아니, NNF 갑자기 상승해가지고 이제 제 몸을 제가 네. 제한을 못 시킬 것 같아요. 중간에 제가 텐션이 높으면 중간에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좋아. 이형 방송할 때 NNF가 이렇게 갭상승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진짜. 아, 이거 폭파할 것 같네. 큰일 났네, 이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NNF는 갭상승 중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니케하고 탄산 리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 리튬을 내재화시키는 수산화 리튬을 가공시키는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는 NNF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NNF의 사업 요소는 하이니케이고 니케이 함량 90% 올리는 그 사업 소재를 지금 니케이가 그동안 대거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NNF는 솔직히 순 영업이익은 두 번째 치고 첫 번째는 일단 주가는 기대감에 반영이 되는 거죠. 현재 이번 년 3분기, 4분기에 2차 전지가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는 저탄소 시대로 가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탄소 시대에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NNF는 더더욱 내재화를 시키면서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한 달 반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14만 원부터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 탄산 리튬이 지금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됐다고 해도 기사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죠. 되게 웃겨요, 정말. 제가 어디하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한마디를 했어요. 어제 2차 전지 빠진 이유가 탄산 리튬 때문에 빠졌다고. 말이 됩니까? 진짜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게? 탄산 리튬이 빠졌는데 왜 2차 전지가 왜 빠져? 그냥 주가가 빠지면 이쪽만, 저쪽만 붙이기에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주가가 빠졌으니까.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탄산 리튬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내재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더 이상 기사 언론에 흔들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달 반 전부터 NNF 계속 강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안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탄산리튬 선물가가 현물가로 다음 주에 다시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기사가 안 떴잖아요. 탄산리튬이 중국 원자재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아직 안 뜬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산한 리튬 관련주가 뜨고 그 수산한 리튬을 제공하는 NNF도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이제 후보를 알려드릴게요. 탄산 리튬 수입, 가온정에서 수산한 리튬 만든다. 여기에서 연관된 기업들은 포스코 퓨처엠이 있고 에코프로 BM 있고 그 다음에 NNF가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는 에코프로 BM에서 하이니케를 축출해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아나운서님이 보시기에는 이 중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마치 LNF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렇죠. 그럼 뭐 종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LNF가 갭 상승이 되고 있고 이 수산한 네. 리튬에 의해서 내재하여 기대감이 상승이 되는 거예요. 네. 모든 분들이 이 LNF 왜 올라가는 거야? 왜 또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동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겠죠,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 주에 금요일 날 뭐라고 했죠? NNF하고 이 연관된 종목들이 저는 저번 주 금요일 방송이 신화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방송이 신화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저는 또 내일 금요일 방송은 오늘 방송을 또 신화로 만들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수산한 리튬의 정말 대장주가 무엇일까요? 퓨처엠일까요? 프로비엠일까요? NNF일까요? 여러분들 잘 선택하세요. 아니면 그냥 뭐 반도체로 가시든지 뭐 반도체로 가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에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시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노안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하고 같이 하시는 게 더 낫겠죠. 뭐 안 들어오셔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리튬 관련 기업들에 대한 힌트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혹시 어떠한 종목인지 여러분들 눈치채셨을까요?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오늘 공개되진 않고요. 방송 중에는 다음 방송 때 오늘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나는 하루라도 빠르게 좀 종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신데요. 많은 분들께서 LNF도 응원해 주시고 계시고 이야기 나누고 계신데 방송 끝나고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 중에는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이니케 2차 전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안원수님. 네. 제가요. 진짜 이 NNF 3일 동안 거의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근데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네. 다음 주에 제 대주주 양도세가 나온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네. 이거 또 누가 보면 또 배터리 아저씨냐 이거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저는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네. 시청자분들.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뿅. 자, 조만간 수산한 리튬 관련주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수산한 리튬에 들어가는 탄산 리튬이 이미 가격이 상한가가 중국에서 4번 나왔기 때문이죠. 중국 광물 없이 어떻게 우리가 양극재를 만들고 음극재를 만듭니까? 정말 이 부분은 인정하기는 싫지만 중국 광물이 있어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더욱 2차 전지에 더 우선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산한 리튬, 양극재에 꼭 필요한 수산한 리튬을 만들려면 탄산 리튬이 필요하고 이 탄산 리튬을 가공해서 수산한 리튬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가 NNF입니다. 그리고 이 수산한 리튬을 중간에 탄산 리튬을 받아가지고 수산한 리튬을 이쁘게 패키징하고 이쁘게 세척하고 이렇게 만드는 회사가 제가 오늘 갖고 온 히든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탄산 리튬의 가격이 급등되면은 이 연관된 제가 갖고 온 히든 종목은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던지 마시던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산화 리튬 관련 기업들을 체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꾸준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관련 모멘텀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과연 관련 기업들은 오를까요?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대응 방법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방송 중에만 들어올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 종목명 그래도 조금 더 추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십시오. 와우, 타이밍 좋았어요. 자, 일단 수산한 리튬 관련주입니다. 하이드론 리튬이 있고 포스코 엔텍이 있고 미에 나노텍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하이드론 리튬은 약간 좀 시비 교환사 채권까지 있어가지고 약간 좀 무효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종목이 상승하니까 시청자분들은 이놈이 왜 갑자기 올라오지? 이 자식이 왜? 이거 왜 갑자기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어바드니스라는 리튬 회사에서 여기에 하이드론 리튬이 원래는 코리아 S인 거 다 아시죠? 이 리튬 사업을 하고 나서 하이드론 리튬으로 바꿨는데 이 하이드론 리튬이 호재성에 따라 좀 많이 상승하고는 있지만은 시비 문제요, 이 교환사 채권 문제요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물론 이게 수산한 리튬 관련주이기도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수산한 리튬은 탄산 리튬의 대장주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드로니튬이 탄산 리튬 대장주일까요? 그 부분도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두 번째 종목 포스코 MTEC입니다. 포스코 MTEC하고 포스코 DS가 같이 있는데 이 포스코 MT 같은 경우는 사실 알네티나 아니면은 리튬을 상승 못해요. 알네티나 우리 축구 선수 메시가 있는 알네티나 있죠. 그 축구 선수 메시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메시 알네티나에서 광물 추출로 여기에다 해서 리튬하고 연관돼 가지고 같이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또 탄산 리튬 관련주일까? 그 부분도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뿅. 자, 이 미에나노텍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지겹지 않으세요? 정말 지겨워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탄산 리튬을 가공해서 수산한 리튬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해요. 네. 뭐야? 아이고, 어쨌든 왜요? 아닙니다. 너무 힌트 많이 가르쳐드린 것 같아가지고. 정답 공개하신 건가요? 아니요. 말하지 않았어요. 아유, 일단 여러분들 이 미에나노텍일까요? 네. 이 부분도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NF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살짝 말을 돌리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히든 종목 후보자 세 종목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종목인지 감이 잡히실까요? 나는 종목명은 알겠는데 그래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장 대응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도저히 종목을 모르는데 내일부터 함께하고 싶다 아니면 오늘 방송 끝나고부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셔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지금 날아오르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정말 많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좀 꾸준히 언급해 주시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네, 그중에 최선 호주는 LNF일까요? 네, 저는 NNF입니다. 한 달 반 전부터 네. 저희 와이프 다음으로 사용한 게 NNF고요. 세로닉스보단 LNF. 그렇죠. 세연니스는 NNF의 와이프입니다. NNF하고 세연니스하고 네. 저번에 제가 뭐하고 있습니까? 결혼한 사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NNF 남편이 올라가니까 또 세연니스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지금도 한 7% 네, 상승하더라고요. 10% 정도 올라가고 네. 있어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탄산 리튬에 대해서 선물 옵션 가격 상한가 갔던 게 네. 곧 언론에서 도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 네. 외국인들의 쇼키즈로 주가는 폭발적인 매수세가 되겠죠. 거기가 저의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양도세든 테슬라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 레드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 시간 이제는 거의 다 마무리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려 있는데요. 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잘 안 되셔서 답답하신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레드 전문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